여당의 정청래 대표입니다. 일단 여당 지도부 입에서 명시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 전격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속도의 차이 그리고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추가로 더 만나서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사안 어느 것도 합의된 게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안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몸을 뒤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농담적으로 아까 안에서 그럼 4대 정당이 추천해야 되느냐. 진짜 무슨 불교, 천주교 무슨 와가 추천하라고 할까.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건지 그러면은 민주당은 좀 예시를 달라. 통일교 특검 추천을 그럼 천주교에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아까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는데 아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걸 거예요. 최성 평론가님. 네.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한 이견도 있는데 그 이견보다 속내를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게 통일교 특검이 언제 어떻게 의혹이 틀지 모르니까 여도 야도 야도 환영한다라고 했지만 특검의 속도에 대해서 꽤 꺼림직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요. 일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관련이 돼 있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온 거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뭔가 단독 발의하면은 이건 내란 정당이라고 이제 민주당이 덮어씌우기 좋았지만 개혁신당과 함께 하니까 이건 내란 정당이라고 물어보기가 어렵거든요. 개혁신당은 명시적으로 그때 반대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야권 단일 대우로 그러면 이걸 특검으로 가보자고 하니까 이거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지층에서조차 이 특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기적거리고 받아야죠.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으로 이걸 받은 건데 자 그럼 국민의힘은 과연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국민의힘이 상처를 입더라도 민주당이 더 비슷하게라도 이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면은 민주당도 똑같은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이른바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제가 보기에 이제 개혁신당과 연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차를 가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보기에 연초까지 끌고 가다가 좀 관심이 식어지면은 조금 슬쩍 뒤로 좀 물리려는 그런 의도도 작용하고 있어서 여당의 침대 축구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이게 중국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일부 보도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조금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아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특검 추천을 민변 소속은 어떠냐. 어차피 이제 사법부 소속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민주당 민변이 추천할 바에야 본인이 특검하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요. 민변 추천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보도가 맞다면. 제3자라고 보기 어렵죠. 제3자라는 것은 어쨌든 정치권의 이해 당사자로 거론되는 양측, 진영으로 저희가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진영에 포함되지 않은 법원이라든지 저는 사실 변호사 단체, 그러니까 대한변협 이 정도를 언급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 대한변협은 어쨌든 공익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 법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제3자라고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만 민변은 민변과 상대되는 또 여러 가지 변호사 단체가 있어요. 진영과 관련 있는. 한변 이런데. 그러면 한변은 안 되고 민변은 되고. 이건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데칼코마니처럼 상대 진영에 연관돼 있는 이런 민변을 적시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법원행정처장이 마음에 안 들면 대한변협 정도를 만약에 제시했으면 대안으로 저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민변을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럼 한동훈이 추천하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변도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처리하시고 대한변협 정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시면 그거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정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국민일보 보도인가요? 아마 민변도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에 바로 얘기 나올 정도로 특검 후보로 누굴 추천할 거냐라는 공방. 아까 이준석 대표 왜 속대 안 내냐라고 비판하는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도 포함하자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니 이게 통일교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이첩도 안 했어 문제가 된 건데 왜 민중인 특검은 포함 안 시키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번 통일교 특검 얘기가 나오게 된 것 자체 본질로 돌아가 보면 결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교 유착을 시도했던 것, 이 부분을 파헤쳐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교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뭔가 줄을 대려고 했거나 또는 유착에 시도를 했던 정황들은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정치권에 또는 정치 인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류의 의혹들이 그동안 제기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취지에서 결국 정교 유착이라는 이 시도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관련 비슷한 류의 의혹이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 본질적인 차원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것이 훨씬 국민들께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뭐 민중기 특검이 이걸 뭐 논란들을 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지연한 것 아니냐, 뭐 늦게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까지 지금 통일교 특검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정교 유착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이 특검의 본질적인 수사 방향에서 조금은 어긋나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방대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좀 더 적절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지금 워낙 난관이 많잖아요. 이 특검이 합의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칠 텐데 여야 지도부는 특정해서 각자 상대의 이 통일교 관련 의혹이 되는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스갯소리로 다 관련 있으면 다 해산해야 된다는 겁니까? 두 정당 다? 뭐 각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야 지도부.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근데 잠시만요.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 추천 논의와는 별개로 일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의 수사 시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 뒤늦게 알려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제였던 것 같아요. 경찰이 이 전재수 의원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두 개의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 불가리 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뭐 압수수색했다는 건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는 거고 일단 경찰도 혐의를 특정하고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간 모양새네요. 저게 이제 그 불가리 시계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시계를 통일교 관계자들이 구입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 구입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고 그 시계가 어디 갔는지는 또 진술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압수수색을 했다는 저 부분은 시계를 줬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나온 거고 따라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는 잡았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예. 저 시계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되면 합치면 이제 3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 저 자체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일부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도 강제 수사할 때 해당 브랜드 가서 압수수색했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단순 비교하면 같은 논리로 지금 불가리 포리아 같은 데를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죠. 그렇죠. 서희건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일단 저게 가장 빨라요. 왜냐하면 명품 같은 경우는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시리얼 넘버를 찾아서 가게 되면 누가 구매했는지 또 구매자를 찾아가면 그 구매자가 물건을 어디에다 전달했는지 또는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자가 물건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준 거겠죠. 그럼 누구한테 줬다는 부분은 진술과 비교해 보면 그게 그 전 의원일 가능성이 새삼 이제 커지는 거고 예. 그렇다 보면 수사가 조금 더 활기를 띠는 거고 저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 사간 사람은 진술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예. 만약에 수사기관이 찾아와서 증거를 내밀고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때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경찰도 뭐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수사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김진일 대변인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주요 인사 방문 때 CCTV를 끄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의전을 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그래서 특검이 도입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찰 수사를 하면서 천정궁에 과연 누가 갔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왔는가라는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예. 천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 조치가 필요한데, 그 출입 조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주요 인사가 방문했다면 그 출입구까지 윤영호 씨가 직접 마중을 나왔고, 또 윤영호 씨를 하고 대동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 출입자의 명단에 윤영호 이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출입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 CCTV가 꺼져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철저하게 출입자의 신원을 보호하겠다, 감추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증거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 관련 명품 시계 압수수색 얘기까지 뒤늦게 알려진 얘기까지 속보성으로 짚어봤습니다.